은퇴 후 아파트부터 샀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1. 감정적인 서론 좋은 집이 곧 좋은 노후일 줄 알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평생 일하며 모은 돈, 퇴직금까지 모아 이제는 내 집 하나는 제대로 장만하자는 생각으로 송파구의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은 무려 12억 원. 한때는 14억을 넘나들던 곳이었으니 싸게 잘 샀다고 뿌듯했죠. 이제는 편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좋은 집이 곧 좋은 노후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엔 더 외롭고 더 갑갑한 노후를 부르는 열쇠가 되기도 하더군요. 2. 은퇴 후 집부터 산 사람들의 공통된 착각. 우리가 은퇴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정의 상징으로 내 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은근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노후의 삶과 자산의 가치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고 관계이고 활동성이에요. 비싼 아파트 한 채는 팔기 전까진 그 어떤 생활비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집은 되려 유지비만 나갑니다. 더군다나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서 이웃도 없이 고립된 채 살아간다면 멋진 뷰를 보며 커피를 마셔도 마음이 텅 빈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3. 현실적인 사례 3가지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례 1. 성공한 은퇴라 불렸던 박 부장 부부의 고백. 박 부장 65세은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자마자 송파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부인과 함께 눈여겨본 곳이었고 역세권에다 학군도 좋고 커뮤니티 시설도 훌륭했죠. 하지만 정작 살아보니 부인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고 박 부장은 사람 만날 곳 하나 없는 동네에서 외로움만 깊어졌습니다. 생활비는 부족했고 집 유지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다시 판교 외곽으로 이사했죠. 그는 말합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사람, 익숙한 장소, 적당한 비용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사례 2. 재개발 기다리다 지친 70대 노모의 이야기. 정씨 71세는 아들이 추천한 서울 노후 단독주택을 은퇴 후 사들였습니다. 곧 재개발된다고 들었고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란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개발은 지지부진했고 주변은 공사판에 가까웠습니다. 상가도 하나 없어 매일 언덕을 내려가 장을 봐야 했고 이웃도 없이 외롭게 지냈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의 내 삶은 어디 있었나 싶어요. 그녀는 결국 재개발을 포기하고 시골 딸네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매일 웃고 말하는 삶이 시작되었죠. 사례 3. 전세 대신 아파트 매수한 김씨의 후회. 김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전세를 빼고 남은 자금에 대출을 얹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는 전세 불안정한 건 싫다며 결정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생활비는 빠듯해졌고 자녀의 결혼 지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다 보니 일도 구해야 했고 심지어 건강검진조차 미루게 됐죠. 차라리 전세로 살며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김씨 부부는 지금 다시 작지만 전세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전문가 인사이트 노후의 본질은 집이 아니라 살이다. 부동산 전문가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 집은 사는 곳이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차단되면 심리적 불안이 커집니다. 집에 목돈이 묶여버리면 의료비나 여행, 취미생활에 지출할 여력이 줄어들어요. 위치와 커뮤니티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비싼 아파트라도 주변에 친구도 없고 활동할 공간도 없으면 외로움만 쌓입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유동성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 돈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어요.
은퇴 후 삶은 느리고 작게 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보다 내가 다닐 수 있는 시장, 함께 산책할 친구, 나눌 이야기 있는 이웃이 훨씬 중요합니다. 5.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집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3가지. 현금 흐름 확보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월세 수입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아파트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지역의 생활 편의성 확인하기. 병원, 마트, 도서관, 문화센터, 산책길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동네인지도 중요합니다. 외로움 관리가 가능한지 점검하기. 가족과 가까운지, 친구와 연락 가능한지, 커뮤니티 활동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혼자가 되는 순간 집이 아무리 좋아도 감옥이 됩니다. 6. 마무리 그때 그 돈으로 여행이나 좀 다닐걸. 좋은 집, 넓은 거실, 고급 인테리어. 이 모든 것이 은퇴 후 삶을 빛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돈으로 여행이나 좀 더 다닐걸. 작은 집이어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였으면 좋았을걸.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살 집을 찾는 걸까? 아니면 살고 싶은 삶을 설계하는 걸까? 그 차이가 은퇴 후 10년, 20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아파트 평수나 층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아파트부터 산 것이 실수였다고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내 집 마련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자산 배분, 집 한 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하세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전 재산으로 삼았다면 그걸 팔지 않는 이상 실제 생활비는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퇴자 중 약 40%는 집 한 채에 자산 대부분을 묶어둔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해진다는 통계도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주거 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3040% 내로 유지하길 권합니다. 그 이상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유동성이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집은 팔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생활비 예산을 꼼꼼하게 짜는 법. 많은 은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을 생각보다 과소평가합니다. 12억대 아파트라면 관리비가 월 30만 5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데 1년이면 360만 600만 원, 10년이면 3,600만 6천만 원에 달하는 큰 비용입니다. 거기에 재산세도 무시할 수 없죠. 연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한 실례를 들면 서울 강남권의 13억 아파트를 가진 은퇴 부부는 매달 관리비 공과금으로 45만 원씩 지출했는데 3년 만에 약 1,600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그 돈이면 여행도 가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는데 충분한 비용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예상생활비 예산을 정확히 짜는 겁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비용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현금 흐름 확보와 긴급 자금 마련.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정작 월마다 들어오는 현금이 없다면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 월세 수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월간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70만 원, 퇴직연금 월 50만 원, 금융상품 이자, 수입 30만 원이라면 총 15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오는 셈이죠. 여기에 임대 수입까지 있다면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긴급 자금 생활비 6개월 1년치를 따로 마련해 두세요. 집 팔 때까지 기다리다 급한 일이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집 위치와 커뮤니티 환경의 중요성. 아파트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병원, 마트, 대중교통, 문화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또 동네 이웃과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60% 이상이 친구와 이웃과의 교류 부족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산 한 은퇴자는 주변에 친한 이웃이 없고 커뮤니티 시설 이용도 어렵다 보니 외로움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고민할 때는 내가 매일 나가서 만날 사람과 활동할 공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역 주민센터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취미 모임 등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으면 좋습니다. 5.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용적 팁. 집 크기를 너무 크게 잡지 말기. 은퇴 후엔 집이 크면 관리가 힘듭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 수리 부담도 커지죠. 보통 은퇴자에게는 2030평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노후 의료 접근성 확인하기. 가까운 병원, 특히 내과 정형 외과치과가 잘 갖춰진 곳인지 미리 조사하세요. 주변 교통 편의성 체크하기.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우면 외출과 병원 방문이 훨씬 편해집니다. 비상시 도움받을 가족 친구와의 거리 고려하기. 갑자기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부동산 매수 전 임대나 전세 경험해 보기. 살고 싶은 동네를 먼저 전세로 경험해 보면 좋은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주의사항 피해야 할 함정들. 과도한 대출 감당하기. 은퇴 후엔 소득이 제한적이므로 대출 부담이 너무 크면 생활이 위태롭습니다. 부동산 급등 기대하며 무리한 투자하기. 집값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과하게 빚내서 집을 사면 리스크가 큽니다. 단순히 좋은 위치만 보고 선택하기. 교통 편리하거나 유명한 동네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7. 마치며. 은퇴 후 집을 산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 투자나 재산 확보 이상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 정신적 안정, 경제적 여유까지 모두 연결된 문제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집을 사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내 생활비는 얼마인지,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를 먼저 설계하라고요. 당장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면 집이 진짜 내 인생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